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시간입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실시간으로 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하고 대북 정책입니다.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최근에 ICBM을 발사했고 4월에 핵실험 가능성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최근에 북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네. 제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원래 이제 모든 정권 교체 시기에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도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건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시작할 무렵에도 북한의 이런 식의 무력 도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환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것은 사실은 이제 ICBM 화성 17이 쏘아 올려졌다는 것이고, 네. 그 고각으로 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각을 조금 완만하게 하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드러난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조금 비판할 포인트가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북한과 끊임없이 유화 정책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가운데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시기에 대단히 어려운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 특히 우리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피살되거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기 말이 되니까 똑같더라. 심지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도 완성이 되는 모양을 갖췄더라라는 네네. 점에서 훨씬 더 비판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지은 전 대변인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먼저 네.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이런 행동을 좀 다시는 하지 않기를 좀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왜 이런 일을 지금 할까? 이런 걸 고민해 보면은 아무래도 대미 메시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ICBM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을 이제 의식해가지고 네네. 발사했다고 할 수가 있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뭐 북한과 관련된 전략을 새로 짜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변화된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된 것도 아니고 북미 간의 협의 채널도 복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좀 한국에도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이 한반도에는 오히려 반드시 좋은 시그널이 아니고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대북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아쉽죠. 저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미완성으로 끝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성과도 없고 네네. ICBM을 이렇게 끝까지 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아쉽지만, 다만 문재인 정부 처음에 출범했을 때를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북한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도 하고 있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위기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그 운전자론 외교를 통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전쟁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국면이 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국면을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이고, 다만 그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되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대북 정책이 뭔가 바뀐다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좀 드는 게,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대북 정책이 좀 이상했거든요. 보면 당시에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개인의 욕심 때문에 네. 뭐 빅딜이니 하면서 사실 뭐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유화 정책을 하려다가 결국 노딜로 끝나버리면서, 당시에든지 뭐 미국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었던 게 트럼프의 굉장히 이상한, 그러니까 예외적인 변칙적인 대북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가면서 대북 정책이 안정화되고 있을 것이다,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많았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신승리에 오히려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의 절대적인 수만 따져도 박근혜 정부 때랑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 때가 결코 적지 않아요.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네.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내내 비판을 했던, 말 그대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 긴장 관계로 고조된다라고 했을 때보다 미사일이 더 발사됐다 그러면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마지막 ICBM을 방점으로 찍으면서 사실상 완벽하게 실패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뭐 미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 대북 정책 문제가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준비된 내용 들어보시고 얘기를 좀 더 진행할게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본인이 보기에 실패했습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ICBM 발사로 인해서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반론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먼저 최지은 전 대변인이 좀 말씀을 하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으로 끝난 것이 아쉽지만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당시에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그 전쟁의 위기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황으로 바꾼 것만 해도 큰 성과인데 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뭐 스냅백이라든지 단계별로 뭐 비핵화를 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당시에 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보완하는 것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외교 안보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라는 평가가 훨씬 높고 당시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당시에 여론조사를 봐도 외교 안보는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프로세스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선제 타격 이런 용어를 굉장히 부각하시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셨지만 당선인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윤 후보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강경한 입장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중한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내셨고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뭐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비핵화 진전되면 경제 협력하겠다. 이건 민주당 입장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뭐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여당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다르게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북한이 ICBM 쏘는데 그럼 진짜 선제 타격 하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완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비핵화라는 면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나아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우리가 핵무기라고 하면 ICBM과 핵탄두 이 두 가지인데 ICBM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북한에 쏜 것을 봤고 네. 핵탄두만 관련해서도 지금 뭐 풍계리나 영변이나 핵 가동할 준비들이 계속 속속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ICBM에 핵탄두만 얹으면 그게 핵미사일이 되는 핵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서 단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선제 타격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선제 타격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 말은 즉슨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계속 유효하게 있었던 그 개념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위협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제 타격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수도권 상공에 떨어지는 것이 확실할 때만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앞서서 그 선제 타격을 이야기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뭔가 흐리게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은 분명하죠. 우리가 이제 비핵화가 핵심인 것이고 비핵화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이나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처럼 비핵화에 한 발도 진전하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는 협상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뭐 명확합니다. 입장이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 입장하고 아니죠. 뭐가 다릅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하는 데서도 다 미상의 발사체, 도발이라는 표현도 거의 못 하셨잖아요. 제 기억으로 몇 번 없습니다. 실제로 명백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도발이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남북3부 폭파됐을 때도 가만히 계셨고 심지어 우리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심한 말을 북한 지도부들이 막 쏟아내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굉장히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국가망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상처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이거 저는,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하는 것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선제 타격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면은 강하게 말하는 거 말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뭐 미완성이냐 사망 선고냐 이 논란은 이제 두 분한테 의견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행보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ICBM 발사된 이후에 내놓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서 하겠다, 뭐 엄중히 경고합니다 말고는 이제 구체적인 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궁금한 거죠. 바로 바뀐 게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규정했던 것. 그게 이제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ICBM 하자마자 우리 군이 바로 대응을 했어요. 대응 사격을 했었던 것이 이제 지해공 미사일 같이 발사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긴장할 수 있게끔 우리도 당연히 그에 맞는 훈련들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한미 연합 훈련 역시도 굉장히 횟수가 줄었습니다. 규모도 줄어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랑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다르죠. 말하는 것이 비슷할 수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도발을 도발로 규정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 훈련들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도발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다는 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한 그렇죠. 대응이잖아요. 그럼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대응 사격도 지금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인데 하신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뭐 선제 타격 이렇게 강경 메시지를 내놔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북한이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시고 다를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오히려 ICBM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거 국면에 내놓은 그런 메시지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뭘 내놓은 것이 없다라고 보이고 정말 이번에 이런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다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인지 뭐 일관성 있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누구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성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니, 방향성은 약간 강경 정책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섭 위원님 조금 더 보충하실 수 있으면 강경 정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경- 것들을 예. 얘기하고 있느냐. 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무조건 북한은 안 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진척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유화 정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유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거는 오히려 북한에게 더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분명히 원칙을 정해놨거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정해놨던 방침인데 북한이 계속 어겼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에는 또 오바마 정부가 있었을 때 네네.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고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다가 시간만 갖고 북한은 핵 개발만 더 했고 실제로 한 것이 없었죠. 그럼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하기 전에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할 의지도 없습니까? 아니요. 정상회담은 북한에게 달려있죠. 그거를 예를 들면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회담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정상회담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저는 이제 김씨왕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씨왕조는 종신직이잖아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자기는 권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5년밖에 임기가 없는 이 대통령제의 구조상 우리가 조금 더 성과를 내는데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북한이 아젠다를 주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에서 나온 문건들이나 이런 협의문들을 보면
애매한 문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애매한 식으로 문구를 많이 작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남북 교류라든지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우리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말고 국가적 이익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무조건 양보하자.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북한의 어떤 여건이 갖추어진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북한의 유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지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유화적인 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성과 없는 정상회담 쇼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남북 정상회담 문턱은 앞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당연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오랫동안 안 해왔고 윤석열 당선인은 뭐 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그러면은 과거의 전략적 인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만 지나고 오히려 북한의 핵을 더 많이 보유하고 아니죠. 이런 상황의 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가 다만 제가 않은 이제 게요. 윤석열 네. 당선인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이번에 용산 이전 하듯이 5월 9일까지 무조건 뭐 이전한다 이렇게 뭐 경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법치도 없었지 않습니까? 대북 정책만큼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탑다운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안보와 생명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의 여론도 경청하시고 좀 신중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정말 그 생명과 안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드리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히 한 것은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태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네. 한미동맹을 좀 굳건히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북한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경계를 하게 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많이 달라지는 알겠습니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좀 아쉬운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MBC 라디오 봄 개편을 맞아서 저희 뉴스하이킥도 코너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여의도 정책 발굴단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뭐 지난번에 대선 기간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책 선거하라 그러시면서 방송에서 정책을 다루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다 뭐 배우자 논란 이런 것이 주류였는데 이 뉴스 하이킥 사실은 유일하게 계속 정책 얘기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평가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좀 프로가 우리 방송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김재현 의원님. 예, 정말 저 역시도 이 정책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했고요. 뭐 또 다른 방송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랑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